박선영의 시네타운. 영화 스탠드 바이 웬디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웬디는 감정을 다스리기 힘들 때마다 팔로 몸을 감싸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Please stand by. Please stand by. Please stand by. 화가 날 땐 10부터 0까지 거꾸로 숫자를 세보라고 하잖아요. 막 달려가는 감정을 잠깐 기다리게 해주면 그때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해야 할 말을 고를 수 있고 쓸데없는 후회를 막을 수 있죠. 가끔은 우리한테도 스탠바이가 필요해요.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8월 18일 토요일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첫 곡은 영화 스탠드 바이 웬디에서 고른 Cold Cold Love였습니다. 다코타 패닝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반가웠을 영화고, 스타트랙을 좋아하는 트레키라면 더 반가웠을 영화죠. 영화에서 웬디가 스타트랙 덕후로 나오거든요. 아스퍼거 환자라서 혼자 여행을 떠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웬디가 스타트랙 시나리오 공모전에 직접 쓴 시나리오를 접수시키려고 LA 영화사까지 길을 떠나요. 근데 이렇게 막 힘겹게 정말 영화사에 도착해서 접수를 딱 시키려고 하는데 담당자가 아이고 우편소인 없으면 무효예요 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진짜 딱 코앞에서 작품을 모아둔 접수통이 있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웬디가 대뜸 담당자한테 이렇게 물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담당자는 어이없어 하죠. 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잘 됐네요 하고 씩 미소를 짓더니 접수통에 시나리오를 섞어놓고 도망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게 어떤 건지 알게 뭐예요. 이런 걸 익명의 자유라고 하죠. 내가 누군지 몰라서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 주말에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 익명의 자유를 실컷 누려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볼 수 있는 눈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1시간 즐거운 영화 얘기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박선영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태란 씨가 저 솔선수범해서 집안 대청소 중이에요. 엄마한테 궁디 팡팡 칭찬받았어요. 사실은 저녁에 동창회가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와도 봐주십사. 미리 아부 중입니다. 제가 아는 남성분도 미리 육아를 다 그렇게 해놓은대요.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챈다고. 너 약속 있니? 그쵸? 요렇게라도 해서 내 거 챙겨야죠. 김자영 씨가 돌된 아가랑 오주된 뱃속 아가랑 올해 마지막 휴가 가고 있어요. 한옥마을 전주에서 먹방 찍으려고요. 부디 야무지게 먹고 오겠습니다. 전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꼭 그거 한정식집 들어가서 그거 드시고 오겠네요. 한상 정말 상다리 부러지듯 올려놓은 그 한정식들. 맛있게 드시고 인증사진도 같이 공유해 주세요. 저는 남의 사진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노래 한 곡 띄우겠습니다. 유부간 메일에서 고른 Dreams. 띠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면 출발 지점과 정반대에 도착할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신기한 연결고리. 그 묘한 연결고리로 매주 한 편씩 다른 영화를 이어갑니다. 무비우스의 띠. 영화 애호가 김세윤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김세윤 씨를 사랑하는 수많은 애청자분들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많지만 전 2개밖에 소개 안 할 거예요. 네, 늘 있는 일이니까. 수 많단 말이에요, 정말로. 애청자 김한준 씨가 중남미 일주 중인데요. 이곳에서도 뽀디와 영애님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남미 잘 있나요? 제가 12년 전에 만나고 와서 진짜 가물가물하네요. 중남미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뽀디가 네.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영애님도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게요. 네. 지금 거기 겨울이겠네요. 남미. 네. 3세번님은 와우 이 코너 정답 맞히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3번 만에 맞추셨나 봐요. 이거 3번. 네. 쏠쏠하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이번 애청자신가 보다. 건 정말 틀리기가 힘든. 그쵸. 네. 간단했어요. 힌트가 아주. 네. 사랑의 기적에 이어서 어떤 힌트 주셨었죠? 사랑의 기적에 로빈 윌리엄스와 함께 출연한 배우 로버트 드니로 그리고 앤 해서웨이 끝. 자. 두 배우가 함께 나온 영화. 뭐 이 이상 더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 둘이 영화 여러 편 찍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명료한 힌트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이하나55님 왠지 영애 씨가 좋아할 것 같은 블러바드? 네, 이게 아마 지난주 로빈 윌리엄스 얘기라서 로빈 윌리엄스의 그 약간 다크 포스 시네마가 몇 편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런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로빈 윌리엄스의 선생님 3부작을 좋아합니다. 3845님 로버트 드니로 하면 대부, 앤 해서웨이 하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끝인가요? 네, 로버트 드니로가 대부고 앤 해서웨이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면 뭘 그 다음이 그러니까 이분도 게임의 네. 규칙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각각이 말하는 의미가 그렇죠. 뭔지를 유추하셨어요. 1 더하기 1은 뭐 2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거 합해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1 이렇게 네. 보내주셨어요. 7954님 인턴 내게도 벤 같은 멘토가 있으면 회사 생활이 즐거울 텐데 유. 네. 이런 멘토가 회사에 있으면 굳이 영화로 안 만들겠죠. 회사에 없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2914님도 정답 보내주셨어요. 앤 해서웨이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에 울림을 느꼈어요 하고 진짜 일찍 보내주셨어요. 네. 힌트 듣기도 전에. 그러게요. 우와. 오. 이런 분들 보면 마음이 읽힌 것 같아서 좀 싫으신가요? 영애 씨? 아니요, 뭐 이런 분도 있어야죠. 네. 뭐 우리가 로버트 드니로 하면 대부, 네. 앤 해서웨이 하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혹은 이런 분들만 있어서는 안 양화대교. 되잖아요. 네. 네, 2914님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이래서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나도 인턴하고 싶다라고 역시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7954님 포함해서 3분께 게르마늄 팔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장하고 싶던데. 왜요? 이 영화 보고 인턴하고 오히려? 싶다는 마음보다는 네. 살면서 뭐 무슨 장 이런 거를 뭐 잘 못 해봐서 네. 씁쓸해지네요. 잡지사 5년 있었는데 제가 무슨 그냥 그 취재 팀장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정말 편기자로만 일하다가 관둔 거의 유일한 기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다. 이 분위기 어쩌면 좋죠? 저도 네. 그냥 일개 평사원이에요. 그냥 사원. 네. 네. 자, 사원과 편기자가 함께하는 네. 무비우스 에띠 오늘의 영화는 인턴인데요. 네. 사실 로버트 드니로 대표작은 정말 많은데 왜 네. 인턴인가요? 사랑의 기적의 주인공이 의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인턴을. 아. 레지던트 인턴 네, 이런 처음에 거요. 그걸 힌트로 내볼까 하다가 약간 좀 무리수다 싶어서 힌트에서는 뺐었는데 네. 네,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 영화 중에 인턴이 떠올랐던 거고요. 사랑의 기적 다음에 이거 공개할까 말까 하다가 공개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저 정말 로버트 드니로는 정말 제 인생의 배우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가 그 좋은 영화를 보게 된 이유가 로버트 드니로 영화를 찾아보다가 수많은 좋은 영화를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로버트 드니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 항상 라이벌이었잖아요, 알파치노하고. 로버트 드니로가 말씀하시길 알파치노는 우리 시대 배우 중 가장 뛰어난 배우다. 오. 여기까지는 겸손인데
단 나를 빼놓고 말한다는 전제하에 이 자신감. 네. 나를 빼놓고 얘기한다면 알파치노가 최고지. 네네네. 하지만 내가 있거든 이라고 말한 로버트 드니로의 그 자신감의 근거는 사실 워낙 많고요. 그러니까 이 알파치노도 그렇고 로버트 드니로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메소드 연기 하나의 거의 레전드가 됐잖아요. 알파치노가 그 형사 역할하면서 너무 그게 몰입한 나머지 촬영 끝나고 집에 가다가 실제 도둑을 붙잡았던 일화가 워낙 유명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그거 일화 하나인데 네. 우리 로버트 드니로 형님께서는 복싱 선수로 출연한 성난항소 출연 당시에 실제로 복싱을 너무 열심히 배워서 촬영 도중에 상대 배우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너무나 강펀치를 연마하신 덕분에 네. 그런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로버트 드니로 출세작이죠. 데뷔2 찍을 때는 아예 시칠리아 날아가서 거기서 넉 달 살면서 시칠리아 현지 사투리 다 배우고 택시 드라이버 할 때는 실제 택시 회사에 취직해서 손님 태우고 뉴욕 다녔고 그리고 디어 헌터 찍을 때는 그게 이제 공장 노동자잖아요. 네. 실제로 그 철강 공장에 취직하려다가 안 받아줘서 할 수 없이 공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매일 밤 일 끝나고 나오는 분들 붙잡고 매일 밤 술을 먹었답니다. 이렇게 연기하신 분입니다. 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계 영화사에 길이 남는 영화에 로버트 드니로가 다 출연하고 있고요. 데뷔2, 택시 드라이버, 디어 헌터, 성난항소,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지금 말씀드리는 제목은 그냥 다 보시면 돼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멜로도 있어요. 뭐 폴링 인 러브나 스테니아 와이러스 같은 멜로도 있고 뭐 미션도 물론이고요. 언터처블, 또 제가 좋아하는 천사탈출, 분노의 영유 뭐 등등등 이미 다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알파치노와 함께 그렇네요. 나온 히트도 있고요. 그런데 2000년에 미트 페어런츠를 찍으신 뒤로 벤 스틸러의 장인어른으로 등장하신 뒤로 그 뒤로는 이렇다 할 영화가 없어요. 예. 약간 저는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네. 예, 물론 뭐 이렇게 워낙에 그 힘든 연기로 그 자신의 청춘을 바쳤기 때문에 노년에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영화를 찍으시는 걸 이해를 합니다만 택시 드라이버와 미트 페어런츠의 갭이 너무 커서 그리고 미트 페어런츠 이후에 이렇다 할 영화가 없어서 안타까웠던 와중에 그래도 괜찮은 영화 두 편이 있었죠.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과 인턴. 그래서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은 소개를 드렸으니까 네. 인턴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골랐습니다. 자, 무비우스의 인턴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도 다음 영화 추측하실 수 있는 분들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1부 끝곡 뭘로 들을까요? 인턴에서 골랐고요. 메간 트레이너의 All About That Bass. 박선영의 시네타운, 무비우스의 영화여우가 김세윤 씨와 함께 오늘은 영화 인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로버트 드니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네. 그래서 인턴은 어떤 영화인가요? 인턴은 뭐 보신 분들 많겠지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상사 입장 버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약간의 좀 겹치는 게 있어요. 근데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는 영화 처음 시작하면 나레이션이 나와요. 프로이트가 말했다. 사랑과 일과 사랑이 인생의 전부라고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나는 은퇴했고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일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과 일이 인생의 전부인데 인생의 전부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퇴직금은 있어서 전 세계를 여행도 다니고 뭐 운동도 배우고 뭘 해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게 너무 심심한 거죠. 평생에 걸쳐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이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계속 집에만 있기 싫어서 괜히 아침에 나오거든요. 괜히 아침에 나와서 아침 일찍 카페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 틈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일종의 뭔가 어딘가 소속된 느낌을 막 느끼면서 네. 그냥 계속 걸어요. 예, 심심하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심심해서 걷다가 우연히 이제 하나 전단지를 발견하는 거죠. 한 회사에 시니어 인턴 사원 모집 광고를 봅니다. 네. 65세 이상만 지원할 수 있는 인턴 사원 모집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그 회사가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런 회사에서 65세 이상만 이제 인턴 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제 동영상으로 그 자기소개서를 보내라고 그래서 아이고. 예, 이분이 70세이신데 네. 네, 힘들게 배워서 동영상을 보내죠. 근데 이제 동영상에서 아주 중요한 멘트를 하십니다. 뮤지션에게는 은퇴가 없다고 하죠.
가슴속에 음악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현역입니다. 뭐 이런 류의 그 오. 멘트를 하신 덕분에 인턴 사원으로 이제 바로 채용이 됩니다. 네. 근데 인턴 사원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일종의 좀 사회공헌 프로그램 차원에서 약간 좀 생색내기로 이제 추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입사한 회사가 어바우트 핏이라고 하는 온라인 그 쇼핑몰이었고 창업한 지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의 큰 회사로 키워낸 30살의 젊은 여성 CEO 앤 해서웨이가 연기하는 줄스가 있죠. 바로 그 줄스의 비서로 이제 배치를 받아요. 그래서 70살의 인턴 사원이 30살의 사장님을 모시는 이야기가 인턴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가불관계인데 네. 어떻게 보면 가불관계인데 인턴이라고 쓰고 멘토로 읽어야 하는 그 행동 거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종의 인턴 사원에게 배우는 인생 사용법을 관객이 함께 공감하며 보는 이야기가 인턴이라는 작품입니다. 뭐 그 어쨌든 70살의 벤이 네. 사장의 나이 네. 어린 사장의 멘토 같은 느낌으로 이제 네. 계속 도움을 주죠. 되게 이상적이긴 한데 네. 그래서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 이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에서 만나기 힘든 바로 정확히 그런 사람을 영화 속에 그려내니까 관객은 너무 보는 기분이 좋은 거죠. 일단은 보는 사람이 편하고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게 이 영화의 큰 강점이고요. 그리고 그걸 해낸 게 저는 로버트 드니로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 그 젊을 때부터 로버트 드니로의 그 젊을 때 출연작부터 좋아한 이유가 그 표정이었거든요. 로버트 드니로의 독특한 표정이 있어요. 그게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약간 아편굴에 누워서 짓는 그 오묘한 표정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같은 표정 같지만 다른 그 장르마다 그 표정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똑같이 웃으면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가거든요. 꼴에. 네. 웃으면 주름이 많이 가고 약간 그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입꼬리를 약간 아래로 내리는 특유의 그 입을 다무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스릴러 장르에서는 그렇게 섬뜩할 수가 없고요. 그 똑같은 미소를 지어 보이는데 근데 인턴이나 미트 페어런츠 같은 영화를 보면 그 똑같은 표정과 미소가 또 그렇게 또 그 사람 좋아 보일 수가 없거든요. 되게 신기한 배우인 거죠. 그래서 이 인턴에서도 로버트 드니로가 그냥 이 NSA가 뭐 불평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웃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은 로버트 드니로의 웃음과 주름이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요? 네, 로버트 드니로가 그런 미소를 갖고 있는 70세의 그 사원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상대보다 많이 알고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그냥 옆에서 그 미소를 띤 채로 옆에 버팀목으로 서 있어주는 어른의 존재라는 게 현실에 만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70세의 어르신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70세 이렇게 나름 성공한 그 커리어를 쌓으셨던 어르신께서 여전히 부지런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젊은 친구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판타지이기도 하고요.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이제 손수건에 관련된 대사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옛날 분이시라 항상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다 캐주얼 입고 다니는 회사에 홀로 양복 입고 다니면서 항상 이제 손수건을 이제 갖고 다니는데 그 회사의 전 직원이 이 사람을 좋아해요. 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예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데 그중에 심지어 한 명이 집을 구하는 동안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재워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집 구경하다가 손수건이 막 서랍에 많은 손수건을 보고 이 손수건은 대체 뭐예요? 넌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손수건이 왜 필요한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버트 드니로가 얘기하죠. 손수건은 필수 용품이네. 자네가 손수건의 용도를 아직도 모른다는 건 범죄에 가까워.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대사가 손수건의 제일 중요한 용도가 뭔지 알아? 남에게 빌려주는 거야. 여자가 울 때 건네주려고 갖고 다니는 거지.
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예의 바른 시대의 마지막 흔적이랄까라는 말을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누군가 울 때 이제 손수건을 건네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런 로버트 드니로의 존재는 바로 이런, 로버트 드니로는 자신의 경험을 삶의 경험을 손수건처럼 쓰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자랑하거나 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경험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자기의 삶의 경험을 그런 경험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수건을 건네듯이 건네주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받는 이상한 위로. 네. 우리가 살면서 현실에서 부대끼면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를 영화 속 벤에게서 위로받는 그 묘한 행복 같은 게 있는 영화고요. 이 감독님을 짧게 말씀드리면 낸시 마이어스라고 네. 내년이면 우리 나이로 올해 이제 7순이네요. 그 여성 감독이시고요. 이분이 만든 영화가 와디민원트,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로맨틱 홀리데이, 사랑은 너무 복잡해. 앞서 말씀드린 정말 뻔한데 뻔한 영화 잘 만드는 감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든 영화의 특징이 공통된 남자 캐릭터가 있어요. 뭐죠? 여자 말 잘 들어주는 남자. 네. 아, 그렇네요. 네. 여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기울이는 남성 캐릭터를 항상 영화 속에 잘 그려내는데, 이 인턴 만들면서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남자가 자기 말을 하기보다 남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나은 남자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영화 속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벤은 남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면서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종류의 사람이랄까. 그래서 이게 낸시 마이어스가 생각하는 가장 어떤 이상적인 남성 어른의 캐릭터가 인턴의 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젊은 남성분들은 내가 인턴에 나오는 벤 같은 남자 어른으로 나이를 먹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 비현실적인 캐릭터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 쉽지 않네요. 자, 오늘 무비오시티 인턴 보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이을게요. 역시 인턴에서 골랐고요. 태건 앤 세라의 클로서. 영화 인턴에서 클로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무비오시티 인턴 보고 있고요. 네. 네. 제가 어제 이 영화를 다시 보는데 네. 결말도 다 알고 음. 근데 재밌더라고요. 다시 봐도. 네. 정말 뻔한데 그리고 결말도 사실은 다시 보니까 막 허점도 보이고요. 좀 무리수다 싶은 결말도 보이고,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를 캐스팅하는데 모든 돈을 썼는지 다른 배우들은 처음 보는 배우들 연기도 딱히 잘하지 않는 것 같은 배우들도 섞여 있고요. 캐스팅도 좀 뭔가 언밸런스하고 네. 특히 앤 해서웨이의 남편은 너무 좀 존재감이 좀 떨어지는 배우가 캐스팅되어 있어서 뭔가 그런 것 단점이 들어오면서도 영화를 보는데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저는 그러니까 그 할리우드 상업 영화가 갖고 있는 미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이 갈등이 벌어지긴 해도 그것이 적절히 마무리될 걸 다 이미 알면서 보는 그 편안함 있죠. 네. 편안하게 그리고 현실에서 내가 만나지 못하는 어떤 좋은 사람 캐릭터를 한 2시간 가까이 영화로나마 접할 때 받는 좋은 기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앤 해서웨이의 그 옷태는 네. 언제 봐도 청바지에 스웨터를 입었을 뿐인데 네,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네. 갑자기 언니 토크가 될 뻔했네요. 자, 오늘 그런 앤서웨이 같은 배우 나오면 자꾸 그런 게 보여요. 그게 재밌는 게 영화 전기에 따라 패션이 바뀌어요. 영화 초반에 입고 있던 옷과 처음 이 벤을 만나면서 어떤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자기 삶의 태도를 바꿔가면은 그때 입는 옷도 바뀌어요. 예. 그런 것도 집중해서 보시면 그쵸. 재밌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을 입는다면 나중엔 그냥 자기가 편한 옷을 입어가는 걸로 이 패션 코드도 바뀌거든요. 네. 그것도 영화적인 설정이라서 뭐 그래서 보는 겁니다. 제가. 자, 우리 다음 주에 이어나갈 영화에 대한 힌트 주셔야 되는데요. 살면서 가장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좀 절실한 존재 하지만 가장 부족한 존재가 멘토 같아서 인터넷의 벤 같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렸고요. 네.
우리가 언젠가 이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이 영화를 여기서 안 했단 말이야 하면서 언젠가 해야지 했던 영화가 떠올라서 첫 번째 힌트는 멘토. 인터넷 밴과 같은 멘토. 저 지금 정답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힌트를 내는 거에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제 지금 눈동자가 열심히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걸 보셨군요. 지금 문자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멘토. 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이제 회사가 회사 생활로 멘토링을 해줬다면 다음 주에 소개할 영화에서는 농사. 네. 농사로 인생을 가르치는. 네, 그래서 첫 번째 힌트 멘토, 두 번째 힌트 농사.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힌트 꽃, 네 번째 힌트 눈, 다섯 번째 힌트 비. 네. 영화 속에 나온 캐릭터들 이름입니다. 네. 꽃, 눈, 비.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 곡. 마지막 곡 들으면 정말 맞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마지막 곡이 뭐죠? 뭘 들으면 좋죠? 영화 늑대의 유혹에서 골랐습니다. 이수은의 고백. 네. 늑대의 유혹 중에서 늑대의 유혹에서 고르셨구나. 네. 늑대 소년 중에 고를까, 늑대의 유혹에서 고를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네. 역시 좀 노래방에서 많이 부름직한 노래는 이 곡이라서. 그렇군요. 늑대의 유혹 중에서 이수은의 고백.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멘토, 농사, 그리고 꽃, 눈, 비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들, 그리고 늑대의 유혹에서 이수은의 고백을 힌트로 남기고 가셔야겠습니다. 김세윤 씨. 제가 세윤 씨를 좀 몇 주간 못 봬요. 잘 다녀오세요. 잠깐 너무 자연스럽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다녀오셔야지 어쩌겠습니까? 네, 아시안 게임 때문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몇 주 뒤에 우리 반가운 얼굴로 봐요. 인도네시아 뭐가 맛있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나시고랭?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가수 홍진영. 박선영의 시네타운. 박선영은 잠시 자리를 비우지만 시네타운과 함께 하시면서 또 특별 DJ들도 많이 반겨주세요. 저 건강히 잘 다녀올 테니까요. TV를 통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수은의 고백이에요.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